합니까? 안 합니까? 예, 금을 재련할 때 처음에 사금이에요. 막 모래, 자갈, 돌, 막 그 금은, 철, 동 다 집어넣고 그 재련할 때 3,000도 열을 딱 가합니다. 3,000도를 열을 가하면 지구상의 모든 광물까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냥 타서 연기나고 없어지고 딱 하나 남는 게 99.90 순금, 정금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금을 집어넣기 때문에 한번 치료가 되면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 네. 그 신바로 약침이라고 그거는 효과가 없나요? 그것도 효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받았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폐액의 폐혈이거든요. 여기다 침을 한 방만 놔도 폐가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 금침을 놓으면 평생 동안 하겠죠. 여기다 약침을 놓으면은 또 폐가 좋아져요. 그러나 약침은 약이라는 것도 체내에서 결국 빠져나가거든요. 사람 체내에서 가장 늦게 빠져나가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녹용. 사슴뿔 데린 거 있죠? 그걸 약을 해서 먹으면 그게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30년 걸려요. 마약은 몇 년,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마약은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전에 마약한 사람은요, 그 마약 경찰들이 잡아다가 조사하면 6개월 전에 먹은 약도 몸에 피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약침 같은 거 넣는다 하면은 녹용이 30년까지 가고 마약도 6개월밖에 안 가요. 이런 약침 같은 보통 한약재 들어간 거 웬만한 거는요, 몇 달이면은 몸에서 빠져나가. 빠져나가면 약효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구성, 지속성은 금침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한 번 넣고 그냥 영구적으로 가는 건가요? 예, 저는 몸에 금침이 한 7,000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 나이를 먹어서 나보다 건강한 사람 못 봤어요. 실제로. 10년 전에 나를 본 사람이 지금 저보고 왜 하나도 안 듣고 그대로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금침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합니다. 잠 조금만 자도. 어? 남보다 활동 엄청, 오늘 나랑 같이 다녀봤지. 오늘 좀 무지 바쁘게 다녔어요. 이 친구가 알아요. 아침부터 같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금침이라는 것은 복 없는 사람은 저는 못 맞는다. 감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 말씀. 미국의 힐러리나 바이든이 치매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치매는 얼마 전에도 약 2달 전에도 제가 치매를 고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완전히 몸이 여기까지 꼬부라져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요양원에 있었는데 그 남편이 90이 됐는데 데려다가 제가 침을 딱 넣으니까 큰아들이 누구야? 큰아들 이름 딱 대고 둘째 아들 딱 대. 한 번 맞고. 그리고 전주에 내 친구 아버지가 83세 때 빨개 홀딱 걷고 전북대 병원을 탁 이러고 아주 그냥 하나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이러고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길에서 붙잡아가지고 그 집 며느리하고 아들이 친구니까 딱 잡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붙잡느냐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어른애 말이야. 그 딱 집어넣고 저는 침을 9살부터 나가지고 내가 67이니까 몇 년이에요. 58년을 침을 놨기 때문에 침은 누구도 놉니다. 아무리 행패 부리고 한 놈도 고약 한 놈도 다 놔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아들 보고 딱 말하라. 며느리가 이제 앞에 운전대 딱 잡고. 그래서 막 난동 치면 그냥 붙잡고서 꽉꽉 잡고서 막 침을 20대를 딱 놨더니 조용히 내려 갑자기. 그래서 깨면서 아버지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네가 성규지 누구냐? 그렇게 침 20대 맞고 빨간 홀딱 뻗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게 치매로 받았습니다. 치매지가 전문가인데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 인연이 안 돼. 이건희 회장도 성대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의료원에서 막습니다. 네? 지금 정주영 회장 큰아들도 대소변 받아내거든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대의료원이 아산병원 때문에 안 됩니다. 장세동 씨도 지금 깜짝 못하는데 안 됩니다. 김은영 씨 작년부터 그렇게 치료해 주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대한민국은요 안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혀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의일 장관 같은 분, 정해창 장관 같은 분, 전두환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었죠. 노태우 비서실 이런 분들 저한테 다 친받고 저한테 90도 인사하고 잘해요. 지금은 이제 친해졌지만 그런 분들이 옛날에 침을 맞았는데 지금은 꼴까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민족은요 반고 환인부터는 1953년인가 되게 금년에 우리가 말년이 넘는 역사에 일본 놈들이 4천 몇 년을 잘라놓은 거예요. 반고 환인, 환웅, 환검, 환검과만 따지고 환웅 이전 거는 다 전설이다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민족이 말년 넘도록 우리가 치료된 임상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고 지금 페니실린 나온 지가 100년 안 됐죠? 전부 다 해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역사의 사방 의술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30회 이상 치료받고 효과 없으면 와라. 못 믿으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자. 못 고치면 돈 돌려줄게. 저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서 파킨슨을 많이 고쳤는데 억울할 건이 한 2건 있어요. 제가 신나게 파킨슨을 고쳐놓으니까 이 사람이 현대 아산병원 가서 나 파킨슨 검사 좀 해달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파킨슨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현대 아산병원에서 우리가 파킨슨이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비겁한 거지. 그 건이 2건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정세균 씨 고향이 어디요? 진양인가? 거기에 마을문구 회장 가시는 분이 처음에 날 만났는데 이러던 분인데 나한테 금침을 한 350대인가 맞고 엄청 좋아졌는데 그 집 부인하고 아들하고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전주 예술병원 가서 또 재검진을 받았답니다.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파킨슨이 아니었네요. 우리가 오진했네. 요즘 의사들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렇게 오진만 합니까? 큰 병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킨슨 아닌데 금침을 그 비싼 걸 350대나 맞았는데 치과비를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네. 내 이래서 밝힙니다. 내가 그래서 저하고 진양을 내려갔어요. 그 노인을 만났어요. 지금은 88~9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파킨슨 판정을 그냥 내드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멍물이 좀 든분이요. 부인보다는 유식하더라고. 생활 마을공을. 내가 갔는데 뇌에 뭐가 있어서, 뭐가 이게 찍혀 있어서 파킨슨 받았는데, 백 선생님 침 맞고 내가 싹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만저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지난해 엄청나게 맛있는 소고기 하는 집이 있다 해서 진짜 맛있는 고기 대접받고 올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전 억울한 게 이 미친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빌딩을 받으셔야 자기네들이 해주고 나서면 나섰다는 말 못해. 왜? 그 사람들은 양의학의 한계밖에 몰라요. 양의학은요 죽은 사람을 갖고 연구합니다. 한의학은요 산성 갖고 해요. 그래서 밑에 심포 3,100 딱 뛰는 거 봐가지고 맥이 다 됐으면 우리 집에는 약을 안 줍니다. 백광현 할아버지부터 내가 15대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세계 최초의 수술을 하셨고 그 수술을 우리 아버지가 귀신같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조서만 하고 목구멍 이 수술하는 거는 나를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있나요? 네. 얼마나 있어요? 한 15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침 위주로 이렇게 좀 치료를 하시는 거고 약이나 이런 건 잘 쓰지 않나요? 약 쓰면 제가 귀신같이 쓰죠. 왜냐하면 약도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약은 상극이 있어. 상극. 두 가지를 한 가지를 넣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를 섞으면 독약이 되고 하나를 먹으면 독약인데 두 개를 먹으면 하나를 먹으면 독약인데 두 개를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은요 정말 잘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한의학의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약성가를 몰라. 그래서 무슨 우황청심환이 화제가 23가지가 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요 약을 많이 했습니다. 약도 주인약이 있어요. 주약. 예를 들어서 여자들 보약을 짓는다 그러면 천국은 5돈을 넣고 당기는 5배를 넣고
다섯 돈이나 여섯 돈을 넣고 천국은 한 세 돈까지 넣어요. 그럼 나머지 감초, 숙지와 이런 거 한 돈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서 다섯 돈을 집어넣는 게 주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요, 한 사람한테 약을 3첩 이상 안 줍니다. 3첩 이상. 왜냐? 3첩 이내로 먹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거 하나 병을 딱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약 3첩 먹고 와서 다시 잽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병을 또 치는 겁니다.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암을 내가 고치고 백혈병을 고치고 파킨슨을 고치고 간질을 고칠 때 제가 어떻게 고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물어봐요. 오늘 당신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 그 괴로운 거를 딱 금축을 해결해줘요. 해결됐죠? 그럼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괴롭대. 이번에 얘가 제일 괴롭으니까 그거 고쳐. 그날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통증을 없애주다 보니까 파킨슨이 낫고 간질이 낫고 암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면 여기 고치면 되지 여기 때문에 이거다.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의학은 원래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폐가 안 좋습니까? 기침합니까? 땀이 납니까? 삭신이 아픕니까? 그러면 그거만 딱딱딱 끊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이라는 건 가장 쉬운데 현대는 지금 이 공부 한의학이 지금 전통으로 개성이 안 됐어요. 이게 서글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의사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한의사들 다 망하고 있어요. 작년에 1000명 졸업했는데 개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보리 여러분 보리가 성질이 찰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으세요?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의사들이 늙고 젊고 TV에서 보리는 차다고 얘기하거든요. 보리는 따뜻합니다. 대맥, 보리의 학명이 대맥이에요. 대맥. 함은 합이 짜랍짜고 따뜻합짜요. 함은 따순데도 한의사들이 보리가 뭔지 읽어보지를 않아.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는 동풍당. 저팔계 할 때 있죠? 돼지젓자예요. 저육이라고 합니다. 저육. 동풍담이 뭐냐면 칠판 움직일 동자, 바람풍자, 가래담자. 가래와 중풍을 일으키는 것이 돼지고기다 이렇게 나왔는데 서양의사나 한의사나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막 그냥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건강을 높이지 못할 만큼 망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육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동풍당. 그 다음에 또 비폭당. 살찔비자. 폭력이라고 했죠. 돼지같이 살이 쪄오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석학이란 자들이 의사란 자들이 전부 의학을 떠나서 자기 엉뚱한 주관이나 서양의 이상한 거 갖다 둘러대기 때문에 저는 전통의학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보니까요. 예. 금사요법은 성형 효과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보내드릴까요? 지금 70대 된 분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40대, 50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얼굴에 150대 검침을 놨더니 지금 70대신 분, 이제 두세 달이시면 71세가 될 겁니다. 그분이 50대도 안 되게끔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형효과가 왜 있느냐면 이 거죽, 피부가 있죠? 피부와 속에 뼈가 있습니다. 뼈와 피부 사이에 뭐가 있죠? 살이 있습니다. 살이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요 살이층이 자꾸 무너져 내려요. 그 세포가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뼈도 가만히 있고 거죽도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살이 없으니까 쭈글쭈글해지니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침은 일반 성형수들은 코가 낮은 사람을 높인다든지 뭐 여기를 깎아내다든지 금침으로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일단 몸에다가 150대쯤 집어넣어 버리면 얼굴에서 옛날에 있었던 살이 톡톡 차오릅니다. 차오르니까 피부가 반질반질 윤기가 나면서 탱탱해지면서 자기 젊은 과거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금침요법입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오려내잖아요.
오래내면 이 가죽이 이 거죽 피부가 나중에 탄력을 잃어요. 그래서 여기서 칼로 째본 사람은 저 많이 보셨죠? 젊어서 성형수술 칼 많이 된 사람이 늙으면 귀신같이 보여요. 네. 그리고 웃고 웃을 때 표정이 안 나와요. 그렇죠. 표정이 저 화상 입은 사람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금침을 맞게 되면 금침으로 하면 그런 게 없고 자기 10년, 20년, 30년 전에 얼굴로 돌아가는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대 그 혜택은 원래 받으실 금액의 30%만 된다고 예전에 그러셨는데 비용이 얼마나 우리는 30%만 내고 나중에 30%? 상영 비용이 제일 궁금해요. 아, 그거 나중에 교수님을 상의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30%만 내기로 우리 결의했다. 꼭 갈게요. 아, 그러시네요. 단체로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150대 마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에 오장육부에 혈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얼굴에 침을 맞은 분들은요, 이 안에다가 새로운 콜라겐 영양분으로 살을 채우려니까 몸에서 뭐가 필요하죠? 몸에서 그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마시 꿀 마시고 요 세포를 재생을 하니까 잠이 꿀잠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인데 왜 이렇게 밥맛이 좋고 왜 이렇게 잠이 달고 그냥 대만 그냥 막 잠이 풀풀 오고 보면 사정없이 먹히고 그냥 소화는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힘이 좋아하니까 막 힘이 굵굵굵 나는데 여기서 그게 바로 해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팔다리 힘이 나야 그게 해춘이지. 그래서 오장육부가 다 좋아집니다. 지금 67세신데 평강세랍니다. 평강세. 그거보다도 질문. 예. 제가 당실 체질인데요. 예.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꿀이 많나요? 당실 체질인데. 당연히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꿀을 권하는데 저는 꿀을 먹으면 바로 머리가 아파요. 꿀을 어떻게 왜 드시는데? 아프지? 생각하면 엊그저께 꿀 들어간 걸 먹었어요. 꿀을 어떻게 드시는데? 꿀을 어떻게 드시는데? 뭐 이제 그 전에 아기 낳고 무에다가 거기서 먹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거의 꿀 먹은 머리가 아파서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꿀이 달지 않은 거 먹을 꿀이 진짜 꿀이 아니면 글쎄. 달지 않은 거 설탕 들어간 꿀. 찍어 먹고. 아니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진짜 설탕 들어갔고. 예. 저는요 5살부터 왜 한문을 읽은 줄 아세요? 우리 약장 밑에가 꿀이 꽉 차여 있어요. 약방이니까. 꿀을 많이 썼거든요. 옛날 한약은. 그런데 그때가 60년 중반쯤 될 겁니다. 고무력부터 가짜 꿀이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꿀을 안 사고 밑에다 설탕을 꽉 채워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꿀은요 어느 정도 주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뇨가 환자가 꿀 먹으면 망할 것 같죠? 당뇨 환자도 술 먹으면 에너지가 납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 것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 설탕꿀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리지널 꿀을 가지고 증류수에 타가지고 사람 혈관에다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펄떡 기운이 나게 돼 있어요. 아마 내가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이 드신 게 아니요, 나는- 제가 그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자연물을 모으는 사람을 제가 가까이 우리 옆에 사시거든요. 예. 그분이 가장 좋은 꿀을 갖다가 한번 줘봤는데도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 얼마짜리 사서 드시는 한 병이?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그분이 로얄젤리도 주고 뭐 이런 거랑 많이 드시고. 석청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렸을 때도 꿀을 먹었을 엄마가 꿀을 늘 주셨기 때문에 맛있어 보여서 먹었다가 머리 아파 죽을 뻔하고 하여튼 먹기만 하면 하여간 그 체질이요. 담이 큰 체질이 가장 예민한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중에서. 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설탕은요. 설탕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꿀만 그래요. 네, 꿀만 너무 민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시럽이니 뭐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 꿀만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더위 타세요? 더위는 많이 타요. 추위는요? 추위는 별로 안 타요. 더위를
그럼 겨울은 괜찮고요? 겨울은 뭐 견딜만 해요. 뭐 덮어 쓰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한의학적으로 보면 무슨 체리나 꿀하고 뭐 인삼하고 막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0이 넘으면 사람 보면 다 식어요. 사람이 지가 열이 있어 봐도 37도를 안 넘어요. 예? 37도가 넘으면 일단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못 견뎌요. 몸이 차도 36도 이하로 떨어지는 면은요, 그거 거의 성량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지가 뜨거워봤자 음이네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달리 땅이 음이고 하늘이 양인데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의 양기를 받으려고 바짝 하늘의 천기를 받으려고 머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음이에요. 그리고 어떻든 자기 체질이 안 맞으면은 일단 안 먹는 게 좋고요.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그 웅담이 왔어요. 웅담. 홍콩에서 가지고 온 웅담인데 우리 조부님이 저 침 놓고 나 9살 10살 때 이제 할아버지하고 방에서 이제 그분하는 누가 녹용을 팔려고 우리 한약방으로 어떻게 감별했는지 아십니까? 비법이 있습니다. 이 녹용은 그 우황 경없고 아니 웅담 웅담은 예, 쓸개 갖고 옆에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이 몇 년을 놔둬도 딱딱하지 않습니다. 웅담은 이게 돼지 비계 같은 거, 이거 손기름 같은 거 굳어요. 웅담은 안 굳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더니 야 이게 굳지 않은 거 봐서 웅담 같기는 하다. 우리 조부님이 그러시면서 너도 여기다 손을 비벼보거라. 그래서 이제 웅담에 이렇게 손을 여러 번 비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딱 대보더니 너도 한번 대보거라. 침이 돌지? 그래 분침이 꿀떡 돌아요. 이건 진짜다. 그래 진짜 같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그런 일 없지만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떨어져 갖고 표류했을 때 외국에서 저 풀을 먹어야 내가 사는지 죽는지 모를 때 있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딱 조금 떼갖고 입안에다가 꼭꼭 씹고 계셔보세요. 내 몸에 유익한 거면요 꿀떡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넘기기가 싫고 기분이 나쁘면 뱉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런 미각을 다 타고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는 음식을 먹거든요. 동물들은요, 지네들이 다 개인 습득합니다. 가서 누가 다 걔들이 학원이 있어요. 뭐 글이 있어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그런 데리 가서 다 토끼나 이런 것들도 다 양이나 애들도 뜯어봐가지고 자기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안 좋은 건 안 먹어요. 개 풀 먹는 소리라고 그러죠? 개가 왜 풀 먹는지 아십니까? 개가요, 풀을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개는 원래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요즘 집에서 사과 주고 뭐 주고 사람 주는 거 주죠? 그러면 개가 성인병 걸립니다. 그럼 뭐 개가 사람 먹는 거 다 먹으면요, 그놈이 죽을 때 당뇨 걸리고 뭐 걸리고 막 고혈압 걸리고 난리 쳐요. 개도. 개는요, 개 취급을 해야 돼요. 개를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입에다 딱 넣고 꿀떡 삼키는 거만 드세요. 몸에서 좋아하는 거. 이게 편식이 될 수도 있지만 몸에서 어떤 음식이 계속 먹고 싶을 때 있죠. 그걸 먹어줘야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동물처럼. 그런데 사람은 부모님, 어머니 손길에서 입맛이 길들여지니까 이게 무대에 서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마냥 내 몸이 결코 맞지 않거든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건 당뇨병에도 꿀이 좋단 말입니까? 꿀 나쁘지도 않죠. 네? 진짜 꿀이면 나쁘지도 않죠. 설탕이 나쁜 거지. 네. 설탕이 들은 거라면 나빠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요, 지금 오리지널 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리지널 꿀을 했다가는요, 양봉원에서 다 굶어 죽어요. 저기 저 꿀 따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잘하면 저한테 침 맞고 사람 됐어요. 가니까 뭐를 주느냐면 그 종이컵으로 반컵 주대요. 그래서 야 그것 좀 나한테 한 통만 달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서 보낼 때 보면 막 여섯 개 들은 거 있죠. 박스를 나한테 보내. 그거 만든 꿀을 주고 그 꿀을 안 줍니다. 제가 반컵을 줬는데 반컵을 한 번에 다 못 먹었어요. 얼마나 달리려고 살에 쓰고 새콤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컵을 한 번에 다 못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꿀을 가지고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요즘 꿀은 거의 설탕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고 그럼 그래요. 외국에 나오는 것은 좋습니까? 외국에? 네. 외국의 선인장 꿀 같은 것은 더 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꿀은 제가 이제 유럽 꿀을 먹었는데 유럽 꿀이 네.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왜냐면요, 우리나라처럼 꿀을 양봉하지 않고 수백 년 된 선인장 속에서 꿀을 꺼낸다든지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있는 석청 있죠? 그런 거 오리지널 꿀이죠. 그런데 이제 꿀이 사실은요, 간 기능하고 간담 기능이 약하면 그 음식 소화를 못해요. 간담이 강하고 신장, 방광 이런 기관이 강한 사람은 약간의 독성을 먹어도 잘 견뎌요. 이게 사실은 오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오장만 튼튼하면 약간 상한 음식을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요 조금 상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요 입에다 뭐가 넣으면 뱉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통닭 먹으면요 뭐 모가지뼈 같은 거 있죠, 나는 그냥 다 씹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고등어, 꽁치, 웬만한 갈치주죠, 앞에서부터 그 아가미까지 차곡차곡 먹어서 밥상이 깨끗해요. 아무것도 버리는 게 없어요. 포도고 뭐고 저는 그냥 다 먹어버려요. 뼈를 먹는단 말, 뼈를? 앞뼈를 다 씹어 먹죠. 그러니까 뼈가 강하죠. 자, 마지막 질문. 예. 이렇게 막 우라를 참으면 예. 오장육부가 안 좋다고는 말씀한 거예요.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아요. 우라를 참. 예, 저는 이제 무술하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내가 화가 나면 산에 가가지고요 4.5kg, 6kg짜리 들고 이틀에 두번 나와요. 제가 죄 없는 소나무밭을 그냥 푸들에 치고 나면 대나무밭을 가서 쳐버리면 그냥 고내버려요. 그냥 30분만 치면 대나무밭 다 절단나요. 왜냐면 그렇게 화가 날 때 내가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냥 쳐버려요. 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직업별로요. 목사님들이 심장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내가 보니까 조사해보니 제일 많아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런데 심장병이 제로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미친 사람. 깡패. 전과, 폭력전과 10번 이상 되는 사람. 심장병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에 두드려 팼을 때 스트레스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진영 가서 몇 년씩 살죠. 살면서도 그놈을 늑발나게 받은 걸 생각하면 여기서 기쁜 거예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고 진영을 딱 봤더니 큰형님 오셨느냐고 거기 있는들이 막 절과 많으니까 대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대접받고 절과 10분짜리 누가 대여해줍니까? 나는 안 가봤지만 갑방에 가면 최고 대우받는 게 절과 10분 이상이래요. 오셨느냐고 모시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안에서 담배 필 거 다 피고 뭐 별거 다 안 돼 그냥 돈도 다 벌고. 그래서 절과가 10번 이상인 사람은 심장병이 없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 때문에 저는 야 개놈아 할 놈도 못하고 욕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도 뭐 형제님 집사님 이렇게 속으로 막 끌어오르는데 하잖아요. 그때 오장 육부 막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쁨 표시하는 게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어떤 걸 풀고. 저마냥 겁을 쓴다면 산에 가서 나무 치는 거 좋고, 아니면 샌드백을 두드려 팬다든지. 어떤 친구는요 그런 친구 있어요. 요 신촌 사는데 자기는 도끼를 가지고 타이어 있죠. 타이어를 갖고 한 2시간 펴버리고. 그렇게라도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상하면 상하게 돼 있어요. 억울하면 억울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내가 당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는 차라리 소주 한 잔도 좋아요. 소주가요 화났을 때 약입니다. 소주가 쓰죠. 그런데 그 쓴 소주가 내 몸으로 들어갈 때는 달아요. 그 어떤 사람은 소주를 막 아이고 달다고 하죠. 그때는 그분한테 소주가 약입니다. 그 소주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심장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으면 심장이 괜히 벌렁거린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신경적으로 가는데 그때 소주를 탁 마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술도 때로는 약이 된다. 아, 고량주는 어떻습니까? 고량도 때로 약이 돼요. 술 자체가 때로는 약이 됩니다. 아, 포도주. 그런데 과음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만 더요. 심장 투석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도 가능해요? 금침이? 가능합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투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몸이 냉해졌어요. 심장이 얼맹이거든요. 옛날 얼맹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거든요. 몸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버리는 곳인데 필터. 거기 필터가 딱 막혔어요. 막혀서 안 나가요. 왜 막혔겠습니까? 찌꺼기가 많아. 아, 심장이 냉해서 그래요. 냉해서. 그래서 심장암은 요 심장열에다 금치 200대를 넣으니까 심장암이 낫더라고요. 심장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냉한 심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럼 냉한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던 구멍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팽창하니까 넓어지니까 뚫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넓어진 게 뚫는데 그걸 자꾸 양약 같은 거 딱 독한 약만 먹어버리니까 이게 더 맥혀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인공 필터로다 이게 해서 심장을 버려두거든요. 심장을 안 써. 안 쓰면 심장이 완전히 맥혀서 망하는 겁니다. 시골 옛날 동네 사람 다 파먹던 공동우물이요. 지금 가서 뚜껑 열어보면 모래 자갈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간의 부부 생활도요. 자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틀 이상 아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져. 아, 실제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동네 사람이 퍼먹을 때는 물길이 열려서 계속 물이 오는데 이걸 안 하니까 와서 토사가 꽉 메꿔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잘못된 것도 양방치료는 해결이 없어요. 투석하는 것은 결국 공동묘지 갑니다. 투석하는 사람이 회복돼서 투석기 자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제대로만 알면 심장에 열을 집어넣으면 요만했던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사이로 빠지고 빠지다 보면 심장이 깨끗해지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네. 시간만 하나도요? 개인적으로 하시죠. 아니 뭐 그렇게. 그냥 허준 드라마 보면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온 걸 허준이 신나서 머리부터 나가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미 나온 것은 어려워요. 이미 나온 것은 되도록 어렵고, 이미 이제 그건 어렵고, 불수산이라는 약을 먹으면 절대로 거꾸로 나오는 예는 없고, 발부터 나온다 해서 다 난사는 안 해요. 발부터 나와도 애기뽀를 짊어지고 나오기 때문에 잘못 빼주면 다 나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는 가운데 아주 감사의 박수. 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일 때는요 건강 밥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명강을 하셨거든요. 오늘 실제로